안녕하세요. 김태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일단 남편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 무척 화가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상간남을 찾아가서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이 똑같은 범죄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형사처벌이 세져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배우자의 외도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습관적인 건지, 그리고 이 배우자의 외도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 이혼이 흠이 아니거든요. 옛날 분들은 뭐 이혼하면은 가문에 먹칠을 했다, 뭐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심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결혼도 선택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도 선택일 뿐이에요. 자기 삶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큰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근데 자녀가 있다면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제가 이제 청소년 범죄 사건들을 많이 하는데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느끼는 고통이 생각보다 크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을 맞이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와 나의 분풀이를 위해서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참고 살 것인가, 이걸 비교 형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불륜을 발견했을 때 절대 상간남과 상간녀를 찾아가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시면은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꼬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불륜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다, 이혼을 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혼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고 재산 분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불륜을 발견했다는 것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불륜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증거 채택이 잘 안 될 뿐더러 증거를 만들기 위해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녹음기, 위치 추적기, 흥신소 고용, 이런 불법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형사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안심하고 있을 때 여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일단 상대방의 불륜이 의심이 된다면은 주로 많은 내용들이 카톡이나 인스타 DM 같은 데 담겨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배우자랑 같이 외출하거나 차량에 탔을 때 핸드폰을 안 가져가거나 아니면 충전이 덜 된 상태로 갖고 가서, 자기야 나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그런데 자기 거 내비게이션 좀 키면 안 돼? 갈 때까지만 잠깐 보자, 이랬을 때 그 배우자가 한사코 안 된다고 계속 하면은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비게이션을 꼭 켜야 될 만한 상황에서 본인 핸드폰이 없다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켜질 테고, 그때 이제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거 보는 척 하면서 슬쩍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이상한 모드를 설정해 놓는다든지 무음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불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스릴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동영상에 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야한 행위, 그런 거를 담아놓은 경우도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첩이나 휴지통, 이런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 블랙박스도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고, 차량을 같이 탈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이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불륜을 저지르는 분들은 차에서 뭔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못 보던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귀걸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수석 위치가 많이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두시면은 불륜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에 접근하지도 않고도 불륜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면 안심시킬수록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한 뭐 내비게이션이나 그거는
내가 불륜 행위를 알고 있고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쯤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전에는 평온한 상황을 계속 지속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해서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입증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어낼 정도로 수집된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그렇게 현장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륜 행위가 마지막에 발각되고 나서 정말 너를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진짜 미쳤었지, 내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 계속 상대방을 회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말아야 됩니다. 바람을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갑니다. 모든 바람은 습관이에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그 스릴에 중독돼서 또 바람을 피고 또 부정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바람은 어떻게 보면 병이고 습관이에요. 실제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해본 결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는 아주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륜이 발각된 후에 잘못했고 용서해달라, 그거는 뭘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거든요. 불륜 행위를 알고 나서 용서해 준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해주면 안 되고요. 갑자기 잘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불륜 행위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랑 헤어질 것을 생각한 이상 이제는 남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증거를 모아야 되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랑 같이 바람핀 사람도 신원을 특정해서 그 사람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랑 바람핀 그 상대방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들키면은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상간소송 외에 합의금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배우자와 그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서 내 결혼이 깨졌다면은 적어도 마음의 고통은 잊지 못하겠지만 많은 합의금으로, 많은 위자료로 그 정신적 고통은 위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